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3일 이내에 의회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 무릉전략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장 이진아입니다. 네, 과장님 근본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년도 관광과 세출 예산은 25년도 대비해서 한 10억 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관광 정책의 속도는 유지를 하면서 또 뚜벅이 관광객 증가와 같은 관광 트렌드는 또 반영을 하고 또 연차별로 계속 시설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단계별 사업을 추진을 또 연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고 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또 신규 사업 반영하는 듯 우리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내용을 편성하였으니 많은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희순 의원님. 예,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646쪽에 보면은 도심 돌리내 달빛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총 사업비가 66억 정도 들어갑니까? 네네, 이게 3년 동안 하시는 거죠? 예. 작년에 23억 원, 올해 24억 원인데 작년에 23억 원은 다 집행하셨습니까? 지금 일단은 실시 계획을 기본 및 실시 계획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예. 올해 연말에 토목공사부터 우선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토목공사하고 내년에는 조경식재, 휴게공간 조성, 포토전 조성 같은 것을 해서 공간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에 올해 23억 하고 예, 예. 내년 24억 하고 합해서 이제 연말 끝낸다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13억 정도는 추경에 또 편성을 해서 일단 필요한 사업만 반영을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66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총 하면 66억 원입니다. 그럼 23억 예. 원은 미집행이면 2월 됐던 예, 예. 2월 될 겁니다. 사업을 1년 거의 그러면 23억 중에서 거의 사용도 못했겠네요. 용역했다 그러면. 실시 설계 용역은 지금 그렇죠. 발주를 이런 했고 것이 2월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잔액은 좀 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요번에 그 토목공사 발주가 20억 원 정도가 발주가 됩니다. 예. 연말 내로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아니 23억 원이 네. 24년도 12월 달에 책정이 됐는데 네.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집행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2월 시키는 거 다른 예. 데 들어가야 될 돈 여기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사업도 좀 진행이 안 되는데. 사업에 좀 속도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들도 거의 예, 예. 잡히는 거 맞겠네요. 그럼 사업이 그냥 소금길 같은 경우도 그럼 용역만 하고 지금 돈은 그대로 묶여 있겠네요. 소금길 같은 경우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계속 예. 연차별로 집행해 나가고 있고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전년도 1억 7천은 이것도 그럼 다 사용했습니까? 예, 사용했고 그 경상적 경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다 사용을 했고 예. 또 자본적 지출도 시설 정비 보수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돌리네 사업만 지금 거의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올해 이제 기본 방향을 잡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구상은 끝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속도를 좀 내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1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용역과 어떤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25년도에 세웠다 그러면 안 되죠. 작년에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올해 4월부터 사업이 쭉쭉 진행됐어야지 이렇게 돈을 3억 원이나 가지고 은행에 통장에 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그래- 맨날 지적받는 거 아니에요? 2월 할 때. 아 예. 다른 그래서 더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는데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예. 지체된 부분이 그 천곡 천연동굴 가보시면 입구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토목공사 부분이 사실은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계단 가파른 계단 부분을 좀 철거를 하고 완만한 경사를 완만하게 도입부를 좀 변경하느라고 좀 시간이 지체된 점이 있습니다. 양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 내년에는 꼭 여기 연말까지 완결한다 그랬으니까 예,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선 652페이지에 망상 제2 오토 캠핑장 저번에 현장 감사 갔다 왔잖아요. 네. 갔다 오고 나서 뭐 저희도 철거해야 되는 데는 동의를 했는데 배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1억 9천이나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각과의 과장님들이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시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까지 열정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사업을 정말 하고 싶구나. 그럼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내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자신감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오토 캠핑장 그렇게 조성하기로 하셨으니까 네. 잘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649페이지에 뭐 이거는 동해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그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이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걸 뭐 질의하다가 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뒤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께서도 좀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적으로 어디 한 군데를 관광 오다가 어디 한 군데를 들려야지 하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딱 생각했을 때 대표적으로 어디를 들려야지 하면 견인 시설이 딱딱딱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재단에서도 견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견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축제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짜고 그걸 만들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늘 그 빈 달이 없게끔 스케줄을 짜고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거를 재단에서는 이제는 갖춰져야 되지 않는가. 늘 짜여져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람들 투입하고 행사 진행하고 이런 걸로 이제 그치지 않고 뭐 가수 섭외하고 이제 그런 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재단에서는 그 역할까지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재단이 지금 처음보다는 지금 뭐 많이 나아졌고 직원분들의 역량도 지금 많이 향상이 됐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소소하게 또 나름대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소소한 행사들도 지금 착실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내년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서포트 역할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여름 행사 해변
행사하면서 오선연탕 행사하면서 전천 행사하면서 여기 행사하면서 여기 행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 뭐 이제 무릉 전략가 할 때 이번에 코스모스 이제 식재하면서 어디 하면서 어디 하면서 어디 하면서 이런 행사. 그런 거 행사를 끊임없이 하면서 이제 딱 이제 주최할 수 있는 늘 이제 과수들 이런 행사 말고요. 이제 저희 동해시를 이제 빛낼 수 있는 행사, 축제 그런 걸 기획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쪼록 관광과가 이런 것도 같이 기획하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성근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전 한 네 가지 정도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그 페이지 645페이지 보시면은 전천 물놀이장 확장 조성 사업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전천로에 물놀이장 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고 올해 이제 한 3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네. 여기 뭐 구체적인 뭐 사업 네. 계획 좀 말씀 좀 예, 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좀 호응이 컸던 사업이, 올해 호응이 컸던 사업인데, 일단은 좀 시설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또 그거를 확장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관정 부분에 있어서 그 수압이 좀 약해서 관정을 좀 개발하는 그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옆에 물놀이를 좀 시설을 확장해서 많은 좀 서비스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수압 부분에서 문제가 네. 좀 많았었습니다. 예, 예. 그 수압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보통? 비용이 뭐 그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어떻게 됐든 작년에 이쪽에 애들이 물놀이장을 이용을 하는 걸 저도 몇 번 가봤었고 네. 뭐 이렇게 확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준 같은 좀 사업의 만전을 좀 기해 예, 예.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646페이지 보면 이제 부평 5일장 중심 뒤뜰 관광화 자원 사업, 예, 이어서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 요걸 좀 묶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부평 5일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투자인 금액이 한 13억 6천만 원이 좀 투자가 돼 있고, 예. 2026년 12월까지 이제 최종 완공을 목표로 3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한 6억 8천 정도를 집행을 하면은 총 사업비 한 20억 정도가 다 집행이 되는 거죠. 네네. 예, 6억 8천에 대한 남아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까지 뭐 캐릭터 공원하고 전천 나루 카페 지금 예. 조성이 이제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데요. 네. 내년 같은 경우는 인근에 폐철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폐철교를 중심으로 해서 커튼형 수경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가트를 활용한 아트로드를 조성해서 좀 더 많은 방문객이 좀 오셔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네. 12월이면은 다 네, 내년까지 마무리가 다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리네 달빛길 조성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최희선 부의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총 사업비가 한 66억 원에서 3년간 네. 지금 계획을 잡고 한 상당히 이거를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뭐 걱정에 대한 어떤 염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 와중에서 이런 사업들이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1년, 2년 전에 사업계획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게 현실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이게 지연됐던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웠던 부분, 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도 뭐 좀 재검토 통보를 받아서 계획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 계획의 어떤 미흡한 부분, 또 행정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이 돼서 지연됐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부분하고 향후 이게 정확하게 지금 24억 원을 이제 내년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14억 원이 또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총 지금 집행해야 될 금액이 내년도 연말까지 거의 한 40억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될 네.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네. 그동안에 문제됐던 부분, 지연됐던 부분하고 향후 이 40억이라는 그 금액을 어떻게 좀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돌리네 지형에 따른 좀 그런 개발 문제가 좀 난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같은 어떤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는 풀어 나갔으니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구 그 개선 문제를 저희 상당히 좀 심도 깊게 그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좀 지원을 시킨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경관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용역사하고 수차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루나벳이라고 이제 아기 황금 박쥐가 그 어떤 여행을 통해서 모험과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스토리를 엮었거든요. 네.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뭐 방문객들이 스토리를 따라가면은 뭐 이야기도 있고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명 시설을 좀 더 신경 써서 조성을 한다면 정말 도심지에 좋은 우리가 관광 정원화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인근에 한섬 우리 행복 한섬과도 연계가 된 도심 속에 정말 체류하고 머무를 수 있고 우리 또 시민들이 항상 거기가 좀 저녁에는 또 야간 시간대 상당히 어둡습니다. 예, 야간에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이게 완공된 이후에 대한 네.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주민들이나 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했듯이 이게 해안가 쪽 관광지에 비해서 이 도심 곤욕에 대한 어떤 관광객들 유입이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관광객들이 어떤 유입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과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체계적으로 잘 좀 연구를 하셔서 향후 문제됐던 부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관광객들의 어떤 유입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진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해서 이제 페이지가 6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네,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돼 있죠. 네. 잠시만요. 여기에 사업 이제 예산이 이제 3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맞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뭐 상당히 지금 많아요. 네. 뭐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캠핑 원데이 클래스, 캠프파이어 페스타, 오토 캠프 페어, 오토밤 뭐 행사 뭐 이렇게 쭉 사업 내용이 지금 돼 있는데 이 3억 원을 갖고 이 행사에 대한 부분을 뭐 다 소화를 하신다는 얘기신지 아니면은 어떤 계획이신 거예요 이게 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신? 요거는 아까 우리 김양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제 사계절 좀 체령 그런 좀 관광 정책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예.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예. 뭐 하루 이틀
그런 그 행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 선셋 선라이즈 같은 경우는 봄 가을로 뭐 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필라테스 해변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 망상도 좋고 추암도 좋고 그 해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민과 관광객들 대상으로 연중 지금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건 이제 문화관광재단하고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기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특별 프로그램으로 아까 그 활성화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1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일단은 이제 상설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이 끝나고 나서 비성수기 때 한 번은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된다. 망상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또 캠핑의 성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캠핑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저희가 예전에 캠핑 캐러바닝 대회를 개최했지만은 캠핑 문화를 좀 접목을 해서 그런 캠핑 도구를 전시한다든가 또 캠핑을 어떻게 하면은 또 이렇게 요즘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그런 점에서 또 했고 워터팝 행사 같은 경우는 해산물을 이제 그 재료로 해서 요리 경연 대회를 또 개최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또 요리 경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접목이 돼서 연계하는 그런 행사로 좀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해의 달 같은 경우는 야간 컨텐츠로 우리가 추석이 연휴가 또 길고 하니까 추석 때 서울의 달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 열기구 띄워서 하는 게 좀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행사를 좀 기억에 남는 추억에 남는 행사를 좀 기획을 해보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 런닝맨 같은 경우는 요즘 또 달리기가 상당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그래서 걷기뿐만 아니라 또 달리기도 좀 우리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좀 사계절 활기 넘치는 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예산사하고 지금 사업 설명서하고 사업 네. 내용은 조금 틀린 네. 부분이 좀 어, 있는데 예, 똑같은 어떤 부분? 예, 내용입니까? 똑같습니다. 내용 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사업 내용이 지금 예, 뭐 예. 워터맘 행사 워터밥. 예, 예. 뭐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워터밥이 아까 특별 행사 프로그램에 그 해산물 요리. 그 예, 안에 예. 1억 그렇습니다. 6,500 안에 다 예, 들어가 예. 다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그냥 그 뭐 여름 뮤직 워터 페스티벌 해갖고 뭐 이렇게 물총 갖고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하는 워터밥? 행사? 네. 워터밥이라고 이렇게 밥은 우리가 먹는 밥. 그래서 합성어로 저희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예. 이게 워터 예, 워터밥. 밤인 줄 알았는데. 밤이 아니고 밥. 밥입니까? 예, 예, 예. 그래도 나는 워터 좀 재미있게. 밤 이래서 예. 이제 물총 갖고 싸우고 뭐 이런 네. 게 워터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밥입니다. 밥이었구나. 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공모 사업에 예. 과장님이 또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하고 공모 사업에 해서 예. 진짜 그 여름에 우리 활성화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여튼 관광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좀 적극 노력을 해주셔서 네. 문제 없게끔 잘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9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라고 이제 4천만 원이 더 작년보다 네. 올라갔는데 지금 동해시의 관광객 추이가 어때요? 외국인하고 국내 관광객 숫자가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저희가 뭐 예. 1,200만 명 지금 돌파를 작년에 했는데 예. 올해도 그 정도 추세는 무난히 넘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또 2천만 뭐 관광객을 이제 비전으로 삼고 예. 있는데 1,000만 명은 충분히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문화예술과한테도 당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체류형 관광지로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캠핑장도 만들고 서핑장도 활성화시키고 하고 계신데 생활 인구가 이제 내년부터는 특별 교부세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생활 인구를 많이 유입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동해시 인구 가지고는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인구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생활 인구도 이제 교부세에 포함시켜서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관광과가 지금 다 사업 자체를 다 보면은
거의 관광객 유치예요. 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관광가는 관광대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작년에 그 무릉별 천지의 그 라벤더 축제도 인구가 좀 상당히 많이 왔었고 그래서 관광가만의 특색이 있는 저 관광 사업도 좋지만 협업 아까 뭐 문화재단하고 협업하신다 그랬잖아요. 무릉전략과라든가 문화예술과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모든 이 업무에 연관돼 있는 부서하고는 다 협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관광에서 그 4천만 원에도 증액됐는데 이거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류를 하게 되면은 관광버스가 오면은 돈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단체 관광객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예.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KTX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무쿠역 보면은 뚜벅이 관광객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홀로 여행하시는 젊은 층들을 그런 층들을 겨냥해서 그 당일 여행을 하시면 1만 원, 그 다음에 숙박을 하시면 2만 원. 근데 그 지급을 해주는데 대신 동해페이로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동해를 재방문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그 모든 사업도 다 관광객이 취해 좋지만 첫 이미지가 좋아야 되거든. 동해시를 네. 방문하면은 아 동해시는 이런 면이 좋다. 아까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제고하려면은 그래서 그런 사업을 내년에 또 뭐 또 증액된 예산이니까 네, 네. 좀 착실하게 좀 네. 예, 동해시 관광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네,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소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위원님. 제가 뭐 말꼬리를 잡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답변 중에 1,200만 명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거 기준은 뭐예요? 어떤 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관광객이 왔다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에 방문객 숫자를 저희가 카운팅을 하거든요. 예, 그런 숫자를 전체적으로 이제 합산을 하는 것이죠. 아, 방문객 숫자가요? 예. 관광지별로 방문객 숫자를 합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광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방문하는 그런 데이터 요즘 이제 휴대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뭐 관광공사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수치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말씀드리는 자료 좀 겁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아, 예.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인지 네네네. 지금 저는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한번 자료 준비해 보시면 예.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피셜로 하는 네. 얘기일 수도 있다고요. 네네. 그거 한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우리 지금 저 시는 특히 심기훈 시장 들어와서 관광하면 주로 예산 편성을 보면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예. 저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까 이제 과장님 제 답변에도 있지만 스토리, 네네.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 요즘 SNS나 뭐 카페 이런 데서 거론이 돼야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시에 하드웨어 보러 오는 사람보다 스토리를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죠. SNS.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광가가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방향이 그런 부분을 좀 하긴 하는데 예산을 살펴보면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예산서 646페이지 보시면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해 갖고 한 16억 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스토리를 네. 홍보하고 이것을 이제 하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예산서에 보면 647페이지 보면 관광 홍보 이벤트 운영에 4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찾아보면 그다음 페이지 648페이지 보면 뭐 수도권 부산 SNS 등 홍보 광고 5천만 원 뭐 이 정도 있어요. 네. 대부분이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요즘 우리 시가 제가 이제 유튜브나 뭐 쇼츠 이런 거 보면 청년 유튜브들이 조금 이제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홍보감사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로 내용은 관광지 홍보예요. 네네. 저는 그런 청년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좀 격려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버가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어딜 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몰려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관광재단에서 보면 뚜벅이 라면 먹고 갈래 그 프로그램도 제가 참여해 봤어요. 네. 거기도 보니까 최지영 작가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보니까 그때 카페에 한 20만 이상 되는 그 회원을 가진 분이 이제 이 걷는 거에 대한 관광지 중에 묵호의 매력이 있어서 그 카페 회원들한테 공지해서 한 40여 명 정도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예산이 흐름이 거기에 저는 좀 쫓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건 이제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또 다시 예산을 이제 또 이제 편성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전환하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얼마 전에 보면 지금 묵호역이 그 여기 있잖아요. 철거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보면 그게 스토리예요. 묵호역이 지금 그 역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새로 짓는 역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면 정동진이 모래시계 때문에 떴다가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면 정동진만의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묵호가 지금 뚜벅이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네. 지금 맛을 상실하게 되면 관광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묵호역 그 역사 존폐 문제를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과 예산 중에 뭐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묵호역을 어떻게 할 건가. 예? 그런 하나하나가 스토리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우리 시도 대표적인 게 뭐 추암 있잖아요. 관광지 개발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 추암에 다시 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어촌 향수가 없어져서 자기는 다시 이제 추암에 올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관광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는 핵심은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이 주로 하드웨어 중심인데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좀 관광가가 고민해 주셨으면, 저는 고민의 흔적은 좀 보여요. 관광재단도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는데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인플루언서 한두 명이 또 큰 영향을 또 미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도 좀 마케팅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나마 또 홍보실에서도 좀 협업을 해줘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주셨던 또 뭐 묵호 역사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철도청하고의 또 관계도 있고 해서 또 현장에 저도 이제 설명할 때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그 묵호 역사를 철거하지 않으면 또 주차장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존의 주차장이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한 20년 정도밖에는 확보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철도에서는 또 뭐 어떤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묵호 KTX 역사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묵호 역사가 물론 옛날의 맛은 있지만은 과연 또 이 역사성이 있는가, 또 안전성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막 그 역사를 지키고 또 활용해야 된다면 우리 시가 좀 떠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면 저런 면
또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마케팅 부분은 그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묵호 역사를 예를 들었던 이유는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 제가 보면 뭐 토론회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를 뭐 어떤 분을 500만 원 주고 토론회 발제자로 부르는 거와 50만 원 주는 건 틀려요. 격이 틀려요. 그럼 500만 원을 그분이 시장에서 받는 이유는 그만큼 미래를 보거나 현재를 뭔가 어떻게 보면 제시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거의 제가 보면 뭐 패널을 초청하든 뭐 하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좀 한 등급 낮은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묵호 역사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그 지역 그 부근을 어떻게 재구성할 건가. 아까 주차면 20면 뭐 30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갖는 의미가 뭐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묵호 역사 그 주차장 그런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그 역만 보는 거예요. 역 이외의 다른 부분들, 예, 반경 한 1km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번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게 어떤 또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역사를 없애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복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를 지울 때는 항상 고민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역사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추암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추암이 과거에 보면 다 없애고 새로 완전히 개조했어요. 근데 그 바닷가 어촌 마을의 정치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 시 자체가 북방 경제를 주도하는 물류와 관광 거점 도시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특히 관광가 쪽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좀 참고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좋은 말씀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많은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없었던 도시입니다. 법상 관광지 3개 가지고 그냥 경쟁을 했던 도시가 이제 막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공모사업 등 그다음에 오래된 관광 계획을 통해서 그 실적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경쟁력 있는 하드웨어를 이제 보유한 도시로 지금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하드웨어를 보유한 도시로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분석과 그에 따른 어떤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이제 아까 스토리와 테마를 가진 부분으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단계가 오지 않았나.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동해시가 이제는 관광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사실은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입이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관광적 유입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교통 인프라가 이제 구축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동해시가 이런 하드웨어 확보한 이후에 앞으로는 스테이 동해를 목표로 관광 계획을 설정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 투어든 아니면 체류형 투어든 간에 관광객들이 관광을 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동선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불편함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평소에도 얘기했는데 동해시 전역에 특히 주요 관광지에는 방향 등 그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어떤 내용 등을 담은 디테일한 안내 표지가 필요합니다. 커다란 형태의 뭐 관광 안내도도 필요하지만 방향이 예를 들어 갖고 도로 위에 도로 노면에 표시도 해줄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될 것이고 관광지 지역 내에 인접되어 있는 관광지는 전방 몇 미터, 좌우 몇 미터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연동 표지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쉼 없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동해시가 자연적 관광지부터 하드웨어까지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원은 많으나 왠지 뜨개질 되지 않고 따로 노는 느낌들이 있던 것들을 이런 표지나 이동의 어떤 안내를 통해서 엮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수변공원의 주차타워처럼 조금 공사가 좀 늦어진 이런 부분들도 내년 관광철 시즌을 대비해서 조금 서둘러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 특히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한 건물이긴 하나 발코니부 같은 경우는 올곧이 관광객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다른 테마와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그 건물 자체가 또 관광 명소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준비 좀 해주시고, 잘 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꾸며놨는데 사실은 살리고자 했던 어떤 구조물들이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구조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기관과 잘 협조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 추후에 어떤 우리만의 테마가 있고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아름다운 이름 같은 것도 명칭을 공모를 좀 해가지고 우리만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릉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전략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릉전략과장 김순기입니다. 네, 과장님 근본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무릉전략과 2026년 예산은 작년보다 한 7억 8천여만 원 이제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증가한 원인을 보면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으로 대변되는 외부 재원이 좀 많이 늘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시비가 좀 부담이 늘었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라벤더 축제나 아스타 축제에 대한 어떤 규모를 조금 확대하는 과정에서 뭐 부대비가 조금 같이 상승했던 게 여러 가지 그 예산 증가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 중에서 뭐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조성 과정 중에 뭐 안전이나 향후 활용 방안, 뭐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과 좀 우려를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당초 이제 그 사업 추진 그 설계 과정이나 조성,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운영 방안까지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무릉밸리 천지가 2021년부터 이제 지역개발 사업을 이제 추진해서 내년에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 조성 이제 마무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이제 주시는 각종 어떤 뭐 의견이나 뭐 지적사항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고를 하고 또 의원님들과 이제 소통도 많이 해가지고 내년 이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과장님의 그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 속에 시민분들과 우리 의회가 우려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변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전부였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산 심의 전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어떤 특정 부서가 왜 이렇게 질의가 없이 넘어가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상당 기간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접촉이 있었고 그 예산 부분이나 설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면밀히 논의했던 과정들이 있었기에 아마도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부터 향후 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과 의회와 함께 소통해서 네네. 가장 효율적인 어떤 관광지로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완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릉 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서입니다. 네, 과장님 근본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지역 주민의 학습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관, 노후시설 현대화 등 평생학습 도시 기반 확대를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행사실비 보상금, 공공요금 등 경상 경비를 최대 10%까지 절감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정 의원님. 네. 과장님, 점점 AI 시대가 되니까 평생학습가가 더 많이 바빠지겠죠, 그렇죠? 네네. 네. 왜냐하면 AI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희 아이들은 책과 더 멀어질 테니까 어찌 보면 강제로라도 책을 더 읽게 만들어야 하니까 책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종이의 냄새를 맡고 재질을 이렇게 느끼고 이제 넘기면서, 그렇죠? 넘기면서 연필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감동적인 구절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구절이 참 감동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연필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 세대보다 윗세대들은 이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희도 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느끼지만 글씨를 잘 못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주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필을 쥐는 이것도 아무리 뭐 연필 쥐는 방법 이렇게 가르쳐도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뭐 이런 기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생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더 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AI 뭐 디지털북 이렇게 해서 더 할 테니까. 교육에서는 AI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뭐 인공지능도 더 열심히 하라 그러고 만능을 원하고 그런데 책은 더 많이 봐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더 많이 읽힐 수 있을까? 왜냐면 또 이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수능 만점자가 광준가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냐 하니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국어를 만점 받을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책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건 책의 재미를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 축제할 때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책 축제할 때 다른 게 주가 되지 않고 책이 주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제가 이번에 느꼈던 건 책 축제할 때 책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책 종이의 재질, 그 다음에 옛날 어르신들은 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붓글씨는 어떻게 뭐 이렇게 했는지, 뭐 한지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조금 접목해보면 어떨까. 너무 이제 옛날 방식은 조금 없고 책 축제 하는데 이제 뭐 공방 이런 것도 다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현대식만 갖다 쓰시는 건 아닌지 싶어가지고 좀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방식도 저희가 역사 같은 것도 그냥 가르쳐 주는 것보다 경복궁에 가서 경회로에 가서 왜 우리 이제 명성황후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현장에 가서 가르쳐 주면 느끼는 바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보시면 바란도서관 보존소고 제습기 구입해서 이게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전환된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요, 제습기 구입은 네. 원래 총 2대가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네네.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네. 한 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찬 사업이에요? 네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고 한번 치신다고 하셨는데 공모사업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번 주까지 공모사업 접수 기간이라 저희가 지금 나름 착실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고 한번 제대로 치셔가지고 평생 학습관 제대로 된 학습관으로 한번 발돋움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과 사실은 그 도시나 그 국가의 수준은 단순한 어떤 뭐 국민과 시민의 소득 수준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경쟁력 있고 선진화되어 있는 어떤 도시나 이런 데를 가보면 소득 수준에 버금갈 만큼 시민들의 의식과 지적 수준도 도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평생학습과의 업역과 업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고, 특히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히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의 부분도 예전에 책만 읽는 어떤 그런 순기능을 넘어서 이제는 도서관도 복합 문화 공간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 공간도 연령대별, 그 다음에 그 테마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복합 기능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미 동해시의 평생학습관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특히 우리 강원도 안에서도 검증받은 부서입니다. 평생학습관만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이미지에 한 걸음 더 땡겨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해 시민의 어떤 의식과 지적 수준을 강화시키는 전초 부대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